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 한가운데 물의 도시가 있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걷다 보면 갑자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순간 이동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더 베네시안 리조트, 더 베니션 리조트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베네치아의 영혼까지 옮겨오겠다는 미친 디테일로 완성된 이곳. 오늘은 이 거대한 리조트가 어떻게 전설적인 센즈 호텔, 센스 호텔의 유산 위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왜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사진 찍기 좋은 명소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베네시안 안에 새롭게 둥지를 튼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국식 스테이크 하우스 코티곳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베네시안이 서 있는 이 땅은 원래 라스베이거스의 전설, 센즈 호텔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1952년에 문을 연 센즈 호텔은 프랭크 시나트라, 딘 마틴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 일명 레드 팩, 랏 팩의 아지트였죠. 1990년대에 접어들며 이 전설적인 호텔도 노후화되어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셸던 에델스는 과감하게 기존 호텔을 폭파해버린 뒤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영감은 사랑에서 왔습니다. 1991년 아내 미리암과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신혼여행을 떠난 에델스는 아내의 한마디에 꽂혔습니다. 베네치아의 로맨틱한 분위기에 라스베이거스의 럭셔리를 더하면 어떨까요? 1997년 4월 총공사비 15억 달러의 대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란듯이 1999년 5월 소피아 로렌과 같은 톱스타들을 초청해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도박이 아닌 컨벤션 중심 리조트의 탄생이었습니다. 베네시안 호텔의 디자인 철학은 명확합니다. 역사적 고증보다는 방문객의 즐거움을 우선하는 것이죠. 건축 전문가들은 이를 하이브리드 진정성, 하이브리드 오텐티시티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에는 베네치아의 상징인 리알토 다리, 리알토 브리지와 산 마르코 종탑, 샘파니레, 그리고 도제 궁전 도즈스 팰리스, 이 실제 크기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황금빛 혼천의 아밀라리 스피어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학자들의 지혜를 상징하는 이 조형물은 베네시안 최고의 셀카 명소 중 하나죠. 이 화려한 프레스코화들은 프린트한 벽지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장인들을 직접 초빙해 손수 그려 넣은 작품들입니다. 기둥에 사용된 대리석 역시 이탈리아 알프스에서 가져온 베르데 세인트 데니스라는 실제 녹색 대리석입니다. 가짜를 만들기 위해 진짜 재료를 쓴 셈이죠. 실내 쇼핑몰인 그랜드 캐널 숍스를 가로지르는 이 운하 위로는 언제나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명을 조절해 24시간 내내 맑은 오후 3시에 베네치아를 느낄 수 있게 해두었죠. 이곳의 곤돌라는 미국의 보트 제조사가 최첨단 유리 섬유로 제작했고 전기 모터로 움직입니다. 낭만은 살리되 실용성은 놓치지 않은 라스베이거스다운 선택이죠. 금강산도식 후경, 베네시아는 라스베이거스 미식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켈러의 부숑, 아시아 비스트로, 타오 등 쟁쟁한 라인업을 자랑하죠. 그런데 최근 미식가들을 설레게 하는 엄청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에서 미슐랭 1스타를 획득한 한국식 스테이크 하우스, COT 꽃이 베네시안의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고급 A5 와규부터 45일, 90일, 심지어 120일 동안 건조 숙성, 드라이 에이지드 된 스테이크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연기 없는 그릴, 스모클레스 그릴. 덕분에 옷의 냄새 별 걱정 없이 쾌적하게 고기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베네시안의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식 반찬과 찌개, 그리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최상급 소고기의 조화라니, 라스베이거스 여행 중 한국의 맛이 그리우면서도 럭셔리한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필수입니다. 지난해 10월 4일 오픈 이후 이미 예약 전쟁이 치열하다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죠? 베네시아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2024년 개장 25주년을 맞아 무려 15억 달러, 약 2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4,000여 개 스위트룸이 전부 새롭게 바뀝니다. 베네치아 카니발의 화려한 의상에서 영감을 받아 더 현대적이고 따뜻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했죠. 그리고 베네시안 바로 옆에는 라스베이거스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겼죠. 바로 스피어스페어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구형 공연장으로 외벽 전체가 LED 스크린으로 덮여 있어 지구, 달, 농구공 등 무엇으로든 변신합니다.
베네시아는 이 스피어와 연결되어 있어 콘서트와 숙박을 연계한 패키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노력도 돋보입니다. 남은 음식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푸드 레스큐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 가능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스베이거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생각하실 거예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푸른 운하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곤돌라,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웅장한 건물, 바로 베네시안 호텔이죠. 마치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그대로 사막 한가운데 옮겨놓은 것 같은 이 모습, 이제는 라스베이거스의 상징이 됐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물 한 방울 귀한 이 사막 한복판에 물의 도시 베네치아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화려하고 낭만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아주 치밀한 계획과 기술, 그리고 끊이지 않았던 논란까지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사람의 정말 대담한 비전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셸던 애덜슨인데요. 그는 라스베가스의 전설과도 같았던 샌즈 호텔을 허물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짓기로 결심하죠. 이건 그냥 건물 하나 짓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무려 15억 달러를 쏟아부은 그야말로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1996년에 그 유명한 샌즈 호텔이 철거되고 바로 다음 해에 첫 삽을 뜹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인 1999년 5월, 지금 우리가 아는 베네시안이 화려하게 문을 열게 되죠. 애덜슨의 전략은요, 기존 라스베이거스의 성공 공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뷔페를 찾는 손님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는 저렴한 뷔페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대신 VVIP 고객과 당시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컨벤션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이 한 수가 베네시안을 성공으로 이끈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환상적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그야말로 예술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대비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에서는 베네치아 역사 전문가의 250명이 넘는 예술가까지 동원해서 도제궁전 같은 랜드마크를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했어요. 정말 꿈 같은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요,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개장에까지 늦어지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네시안이 무노조로 문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요리사 노동조합과 엄청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호텔 앞 인도에서 시위할 권리를 놓고 벌인 이 법적 다툼은요, 무려 수십 년 동안이나 이어지는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베네시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로 곤돌라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곤돌라야말로 이 리조트 전체를 설명하는 완벽한 상징이거든요. 낭만적인 겉모습 뒤에 아주 현대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는 저 로맨틱한 곤돌라, 과연 진짜 베네치아에서 온 우리가 상상하는 바로 그 곤돌라가 맞을까요? 자, 진실을 공개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곤돌라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게 아니고요. 미국 회사가 최첨단 유리섬유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뱃사공이 힘들게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조용한 전기 모터로 움직여요. 심지어 바닥도 안정성을 위해서 평평하게 디자인됐죠. 그럼 그 큰 노는 뭐냐고요? 주로 방향을 잡는 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기술로 완벽한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베네시안의 방식인 거죠. 베네시안의 이야기는 라스베거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공적인 브랜드가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계속 진화하고 있는지 그 스케일을 한번 넓혀볼까요? 와, 이 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라스베거스 베네시안도 어마어마한데 마카오에 있는 베네시안은 그냥 차원이 달라요. 카지노 크기만 거의 5배고요. 전체 면적은 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단일 호텔 정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베네시안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세계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라스베가스로 돌아와 보면요. 이 숫자가 눈에 띄죠. 1억 8,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최근에 베네시안이 컨벤션 센터를 리모델링 하는데 바로 이만큼을 투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베네시안의 핵심은 바로 컨벤션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바로 현재로 이어집니다. 베네시안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2022년에 주인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에 수십 년간 이어져온 노동 분쟁의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노조 설립 협약이 체결됩니다. 베네시안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결국 베네시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환상의 아이콘. 우리가 보는 그 낭만적인 풍경은 사실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전략과 최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완벽한 복제품이었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네요. 이렇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복제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경험을 진짜로 만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